아동문학교육 전공자가 알려주는 진짜 책육아. 안녕하세요, 꼬마북TV 신지아입니다. 오늘은 만 3세 이전 실패 없는 일상생활 그림책 전집을 알려드릴게요. 만 3세 이전 아이들은 환상세계가 두드러지는 그림책보다는 자신의 일상생활이 그림책에도 반영되어 현실세계를 보여주는 그림책을 선호하고 재미있어합니다. 발달상 아직 환상세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가 해내고 싶은 과업, 나의 관심사 등이 책에 고스란히 드러날수록 아이들은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생활 동화들은 대부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 3, 4세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을 그대로 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런 그림책들은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어떤 태도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지를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도와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책들은 제가 해당 연령 아이들과 그림책 수업할 때 또는 연령이 너무 어려서 그림책 수업을 기다리는 꼬마들에게 직접 추천하는 책이고, 모든 책이 그렇듯 호불호가 분명 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다루는 책을 찾고 있던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되실 거예요. 첫 번째, 홈 몬테소리 일상감각 생활동화. 몬테소리 일상감각 교구에 포함된 전집이라 원래는 교구와 함께 구입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몬테소리의 교육 철학이 듬뿍 들어있는 그림책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상황에 따라 배워나가야 하는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이 연령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단순한 글과 그림을 통해 쉽고 간결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책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아이의 일상생활을 다루는 그림책들 중에서 인물과 스토리가 모두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추천드려요. 보통 생활동화, 일상생활 그림책이라고 해도 글의 내용은 지극히 현실적이지만 주인공은 동물인 경우가 많아요. 아주 엄밀하게 이런 책들의 장르를 구분하자면 인물은 환상이고 내용은 사실주의로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은 인물도 내용도 모두 사실주의 그림책이라 아이들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들의 실제 일상에서 엄마가 요리를 할 때 나도 똑같이 해보고 싶었지만 보통 가정에서는 위험해서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서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하는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는 아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도록 그림책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나 재료 등을 알려주고, 아이가 요리를 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 양육자가 옆에서 어떻게 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글과 그림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나가고 있어요. 아이가 컵에 주스를 따라 보겠다고 해서 시켰는데 당연히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수습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음번에 다시 시도해 볼 때는 무엇을 더 조심해야 하는지를 만 3세 이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습득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이지만 단순한 글과 그림으로 알려준다는 점이에요. 이 그림책의 가장 큰 장점은 책을 읽고 실제로 아이와 책에 나온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 적용해 보기 아주 좋은 가이드북이 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들도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방식으로 도와줘야 하는지 알 수 있고, 아이들도 책을 보면서 스스로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이 몬테소리 일상감각 교구에 포함된 구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책만 따로 판매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책을 검색해 보시면 중고시장에 적지 않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는데요. 저도 이 책 한국에 있을 때 동네에서 무료 나눔 하시는 분에게 받았어요. 거의 책만 무료로 나누거나 10,000원? 비싸도 1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기억해 두셨다가 중고 거래에 이 전집이 나오면 한번 구입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리틀 몬테소리 일상 영역 곰곰이 생활동화 시리즈입니다. 이번에도 몬테소리에서 나온 전집인데요. 역시나 원래는 리틀 몬테소리 교구 전체 구성에서 일상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림책입니다. 신체 발달을 돕고
쉽고 독립심, 인내심, 질서감, 집중력이 있는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몬테소리 일상생활 영역의 목표답게 곰곰이는 정말 예의 바른 곰돌이 주인공입니다. 뒤에 소개할 추피에 비하면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곰곰이는 너무 어른스럽고 착하고 바른 거 아니냐며 연신 곰곰이를 칭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인지 모든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책은 아닙니다. 제가 수업해 봤을 때 곰곰이를 좋아하는 애들은 추피를 그닥 안 좋아하고 추피만 하루 종일 읽어달라고 하는 애들은 또 곰곰이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아이들의 성향마다 선호하는 그림책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 역시 12권 구성으로 작은 소전집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시장에서 아주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어요. 무료 나눔이거나 1, 2만원 선에서 구할 수 있으니 이 책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추피의 생활 이야기입니다. 추피 지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추피에 빠진 아이들이 하루 종일 추피만 읽어달라고 하는 그 추피 시리즈입니다. 저랑 수업했던 아이들 중에 특히 남자아이들이 이 추피 지옥에 많이 빠졌습니다. 빅글 출판사에서 추피랑 두두라는 이름으로 나왔다가 지금은 도서출판 무지개에서 추피의 생활 이야기로 개정되어 출판하고 있고요. 개정 전 그림책은 번역이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개정 후에는 조금 더 매끄러운 번역으로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글씨체가 약간 달라졌네요. 개정 전이랑 책의 제목들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개정판을 사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고 답변 드리고 싶어요. 저도 개정 전 추피 시리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했던 아이들 모두 개정 전 추피 지옥에 빠졌습니다. 추피 그림책은 프랑스 베스트셀러로 가장 큰 특징이 성역할의 구분이 없다는 것인데요. 추피 엄마는 자주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빠는 장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곰곰이에 비해 약간 더 장난꾸러기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돌이켜보면 아이들 중에도 유난히 유머러스하고 장난꾸러기인 아이들이 더욱 공감하며 푹 빠졌던 것 같아요. 이 그림책 역시 생활동화답게 추피와 추피 가족들의 생활 이야기, 행동, 마음, 생각, 호기심, 경험, 사회성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할 생활 그림책은요. 더 큰 몬테소리 곰곰이 시리즈입니다. 리틀 몬테소리 곰곰이와는 다른 스토리를 다루고 있지만 책의 교육 목적은 몬테소리의 이념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생활 그림책 중 3개가 몬테소리 그림책인데요. 광고 절대 아니고 몬테소리와 관련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한국 나이로 3세 이후부터 5세 이전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세계를 잘 반영하고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소재를 다루는 책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 이 더 큰 곰곰이는 다양한 어휘력, 간단한 숫자 세기, 상상해 보기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리틀 곰곰이를 잘 본 아이들은 더 큰 곰곰이도 잘 보는 편입니다. 사실 몬테소리는 바른 습관, 관계와 상황에 맞는 태도 등을 알려주고자 하는 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곰곰이 시리즈에서는 그런 가르침을 억지로 또는 급하게 넣지 않고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재미도 있고 공감도 하면서 바른 습관을 알려주기에 좋은 그림책입니다. 이 곰곰이 역시 모범생 느낌이 물씬 나지만 좋아하는 아이들은 매일 곰곰이 부르며 다니기도 합니다. 이 책은 맨 뒷장에 부모님이 어떻게 읽어주고 질문하면 좋은지 가이드가 나와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더 큰 곰곰이 시리즈는 교구와 상관없이 그림책만 따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리틀 곰곰이를 잘 봤거나 혹은 도서관에서 또는 친구 집에서 몇 권 보여줬을 때 반응이 좋았다면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그림책은 딱 만 3세 이전, 이 시기가 지나가면 생활 그림책 아무리 좋은 걸 가져다 줘도 안 봅니다. 이 시기에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림책이니 놓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생활동화 한번 골라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생활 그림책은 보통 생활과 습관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 교육적인 내용의 결론이 진하게 들어있는 편인데요. 이걸 티나지 않게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생활 그림책입니다. 특히 이런 그림책을 읽어주실 때는 더욱 부모님이 적용하는 부분에서 교훈적인 내용을 너무 심하게 강조하거나 반복해서 잘 학습했나 암기했나 확인하시면 오히려 아이들은 재미를 잃게 됩니다. 양육자가 아이들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은 텍스트를 귀로 듣고 눈으로 그림을 보면서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아주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아이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고 이미 배우고 있으니 책을 읽는 중간에 흐름을 끊어버리는 너무 많은 질문이나 가르침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오늘도 아이와 즐거운 책육아 하세요.